네, 카카오의 추락이 언제쯤 멈출까요?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사법 리스크에 노사 갈등, 보이지 않는 성장 동력, 악재가 첩첩산중인데요. 네이버도 인공지능 기술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떨어졌죠. 주가 부양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미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 정의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카카오와 네이버 국내 토종 양대 플랫폼인데 한때 국민주로 불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 참 주가 힘이 없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그러는데요. 주가를 보니까 5년 전 코로나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정의훈 연구원님, 지금 카카오 주가 그동안 뭐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뭐 얼마나 더 떨어질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카카오 주가 하락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부정적인 외부 영업 환경인데요. 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플랫폼의 외부 외형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이제 확장을 시켰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이제 사업 영역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외형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익화를 내야 되는 시점 이전부터 외형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나 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 두 번째가 말씀해 주신 이 사법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 독과점 이슈로서 이제 공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받고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 김범수 의장이 SM 시세 조정 관련된 의혹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외부 환경 불안과 사법 리스크가 겹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요인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는 반등의 여부를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업 환경, 외형 성장률이 좀 좋지 않다.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마침 오늘부터 김범수 창업자의 재판이 시작돼서 지금 구속 중인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가 지금 제 핵심인데요. 위정현 교수님, 우선 김범수 의장 오늘 공판인데 상당히 법리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지금? 네, 기존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이유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 김범수 시장이 이제 SM을 인수를 사전에 이제 지시했다라는, 그러니까 지시를 했다라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방법까지도 지시를 했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검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김범수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의 전반적인 인수 과정을 알았는가? 알았으면 이걸 이제 묵인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묵인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상의하거나 지시했는가? 지시했느냐, 김범수 의장이? 또는 그런 시세 조정 과정에 개입했는가? 예를 들면 김범수 의장에게 특정 뭐 펀드나 어떤 VC들에게 연락을 해서 뭐 도와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어떤 두 가지, 그러니까 인지와 지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카카오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저기서 이제 그 다른 의견을, 네. 그러니까 검찰의 의견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법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네.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맞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제 오늘부터 공판 첨예한 법리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카카오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영업 환경이 뭐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지금 3분기는 혹시 좀 실적 전망이 좀 어두운 겁니까? 우선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카카오가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나 이제 커머스 쪽에서는 이익률이 높은 사업 부문이 맞는데, 지금 컨텐츠 부문에서의 이제 매출 성장률이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게임 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뮤직 부문, 아까 말씀드린 SM이나 이제 카카오 엔터 쪽 있을 거고, 웹툰 쪽도 있는데 컨텐츠 부문에서의 이제 성장률이 이제 과거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매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매출 성장보다는 이익 성장에 좀 더 치중을 하겠다, 이익률 방어를 치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매출 성장을 어느 정도는 좀 제한하는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예.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분기와 유사하거나 좀 소폭 상회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예. 이 같은 상황이 지금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봤을 때는 카카오가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거래가 됐어도 높은 외형 성장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주가였는데 이제 현재는 이익 성장률에 좀 치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높은 성장률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라는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만약에 지금 주가 부진의 큰 요인이 김범수 위원장의 이 사법 리스크라면 보통 교수님 이 재판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검찰의 논리와 카카오의 변호사들의 싸움인데 그러면 이게 악재라면 악재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미 악재는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네. 이제 외적인 요인, 내적인 카카오의 성장 동력 두 가지가 지금 카카오에 물려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특히 이제 외적인 사법 리스크는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요. 반영이 다 됐고 내적인 요인, 과연 성장 동력이 있는가 성장 하는 점이 동력. 훨씬 더 심각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카카오의 상황을 참 안타깝게 이제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어떤 외적인 예를 들면 골목상권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없이 카카오의 시나리오대로 갔다면 지금 카카오 주가가 뭐 10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까지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는 카카오 내부 시나리오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카카오 엔터를 예를 들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그걸 계속 카카오 엔터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SN 엔터테인먼트라는 무리수를 좀 뒀는데 사실은 카카오 엔터의 경영진은 굳이 SM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었던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SM 엔터 없이도 뭐 뉴욕 증시 상장은 가능했던 거고 오히려 국내에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걸 강하게 견제했던 미국 가지 마라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카카오엔터가 이제 미국 증시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M&A를 시작을 하고 글로벌 M&A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걸 이어서 결국은 또 이제 M&A가 아니죠. 이제 상장을 사실 준비하고 있었던 게 일본의 피코마입니다. 일본의 피코마가 카카오의 웹툰 사업을 일본 사업과 글로벌 사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피코마가 이미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일본의 어떤 웹툰 플랫폼, 만화 플랫폼 시장 1위 플랫폼입니다. 그게 이제 김지용 대표라는 아주 탁월한 경영자가 있어서 그걸 끌어올리고 있고 그래서 그럼 이제 피코마가 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컨텐츠 회사 두 개가 중요한 두 개의 자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자금을 모아서 글로벌리 확장을 하면 사실은 이제 모의사인 카카오 주가도 정말 날개를 달아서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예상됐고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눈에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사실 SM엔터의 이제 주가 이제 이 개입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특히 이제 골목상권이라든지 온갖 이슈들 그다음에 김범수장의 뭐 개입 등등이 터지면서 이 시나리오라든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전부 엉망이 되어버렸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원래 카카오가 그렸던 뭔가 이런 혁신의 모습, 카카오 엔터를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피코마 웹툰 회사를 조금 더 키우는 이런 전략이 좀 벽에 부딪혔다. 그러면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카카오, 네이버 다 뭐 빅테크 기업이다, 우리가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금리 인하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별로 이게 주가가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성장주라고 하면 결국에는 외형 성장, 그러니까 이익률이 좀 안 나오더라도 외형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이 성장주로서의 매력도가 많이 부각이 되는데 현재 이제 국내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외형 성장에 대한 단계보다는 좀 더 이익 내실을 다지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못 받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외형 성장 동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고 성장 동력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나? 두 번째는 확실하게 이익률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가 두 번째인데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첫 번째를 선택하기보다는 두 번째를 이제 좀 빠르고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률 높이는데. 네, 회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바는 좀 더
그런 자회사들 필요 없는 자회사들을 정리를 하면서 네. 이익률이 안 나오는 자회사를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이익 성장률에 치중하는 모습을 한동안은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태, 어차피 이달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선 반영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오를 수 있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정현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성장 동력이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오를 여건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십니까 혹시? 참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참 안타까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참 찹찹한, 찹찹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거기다 대고 우리가 예.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지금 보면 이제 특히 그 네이버 카카오가 결정적으로 이제 존재감이 약해지고 이제 성장 동력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게 결국에는 AI 이슈입니다. 인공지능 이슈. 생성형 AI.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내 카카오 네이버를 떠나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이제 IT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두 개 축입니다만 두 회사가 좀 잘 돼야 됩니다. 예.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네. 잘 돼야 되는데 두 회사가 지금 계속 악재를 맡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픈 AI가 만들어냈던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IT 시장의 판도가 그러니까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AI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의 존재감이 강했는데 예. 그 순간에 정말 쓸려 내려가 버린. 그러면 이제 미중의 대결로 AI도 지금 현재 판도가 지금 재편이 이미 돼버렸고 그게 불과 2, 3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결국에는 거기에 부랴부랴 대응한다고 이제 네이버가 뭐 하이퍼클로바 X 뭐 등등 하면 카카오는 그것도 못 내놓고 있죠. 자체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내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면 결국에는 내놓을 수 있는 서비스나 그런 엔진을 특히 엔진단을 내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가 향후 AI에서 그러니까 AI 축으로 AI가 그 엔진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건 AI 엔진을 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이커머스가 대표적인 거고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컨텐츠도 그렇고, 예를 들면 카카오톡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엔진단이 일단 약한 상태에서 과연 그런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는 그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런 AI에 대한 투자는 정말 막대한 뭐 몇십 조 단위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회사가 그런 돈을 투자할 수 있어라는 의문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뭔가 뚜렷한 성과가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오히려 덜 위험하다. 이런 판단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가 있잖아요. 이 부분 우선 네이버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뭔가 지금 매출이나 이런 서비스 면에서 성과를 좀 내고 있나요? 전혀 못 내고 있나요? 하이퍼 클로바 X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트래픽에 연결이 되는데 도움은 되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예. 이게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명확하게 발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발표가 안 되고 있다. 사실상 좀 어느 정도 뭐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픈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주변을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주변을 둘러봐도 사실 국내 클로바 X가 AI 서비스가 운영된 지 이제 1년 정도가 좀 됐는데 사실 주변에서 많이 쓰는 경우는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게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트래픽이 전제가 돼야 되고 예. 그 높은 트래픽이 광고나 이런 부수적인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높은 트래픽에 있어서 좀 그런 효용성에서의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색 엔진에서 AI가 하도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검색 환경에서 우리가 그냥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대답을 해주거나 우리가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보여주는 서비스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검색 결과가 아직까지는 좀 도출이 안 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한 번에 높은 퀄리티가 나오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당장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기 어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유정 교수 어떻습니까? 자기 아까 자체 엔진, 자체 모델도 없다고 했는데 이 투자는 계속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현재 뭐 없어요?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걸 만들어내거나 이런 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질 않는다. 카카오가 AI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예. 김범수 장도 게다가 이제 촉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AI 초기에 이제 특히 그 챗GPT가 나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다급하게 내부를 확인하고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부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예를 들면 엔진, 이제 LLM도 그렇고 그 정도 수준의 결과물이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는 여전히 이제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하고 비교를 해도 좀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하이퍼클로버 X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스케줄이라든지 일정을 제시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하겠다 또는 서비스를 공개하고 이런 움직임도 현재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지금 결국은 카카오 뭐 예를 들어서 엔터 이야기하는 걸 보면 AI 활용해서 뭐 쇼폼을 제작하고 쇼폼. 예 그래서 뭐 이게 이름이 뭐 헬릭스 쇼츠 뭐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단에 올인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응용단으로 좀 이미 카카오가 이미 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네요. 인공지능 시대의 큰 흐름인데 그 큰 흐름에 올라타거나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될 상황에서 뭔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뚜렷한 지금 동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약한데 올 들어서 이렇게 쭉 보면 최근 6개월 아마 8월 한 중후반 정도까지 이렇게 한 6개월간 이렇게 잘라 보면 여전히 개인들이 순매수 1위가 네이버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뭐 거의 4위 정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여전히 왜 그럴까요? 이렇게 주가 어떤 미래가 잘 안 보일 텐데도 계속 순매수를 하는 이유?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 코로나 시대 이렇게 우상향했던 그런 주가 상승 임팩트가 되게 강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 상승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완만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기울기가 좀 상승 곡선이 좀 가파르게 단기에 좀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때 그 투자자들의 기억이 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자들의 기억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급락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주가 하락폭이 절대적인 하락폭이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좀 빠진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좀 그런 악재들도 충분히 겹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들어가도 좀 부담이 없는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서 좀 많은 순임 유입들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가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계속 우하향하는 흐름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자체를 바꾸지를 못하는데 유정현 교수님 보시기에는 양대 플랫폼이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 또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인공지능 개발 면에서 혹시 뭐 주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둘 중에 어느 게 그래도 조금 앞서서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뭐 변수들만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리스크에 여러 가지 노출이 되어 있는 이제 양사를 이제 그냥 상대평가죠. 예. 상대평가를 비교한다면 역시 네이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AI에서 투자라든지 성과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앞서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리스크에도 결국에는 카카오보다도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고 네. 그리고 현재 이제 라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라인을 매각하지 않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뭐 이커머스는 여전히 이제 네이버가 강자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나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뭐 중기적 정도의 투자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이버에 좀 방점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카카오보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의훈 연구원님 보시기에 그 네이버 그동안의 주가, 뭐 카카오만 저희가 좀 주가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네이버도 사실 부진한 건 똑같아요. 그죠? 거의 뭐 지금 연중 최저치 수준 언저리에 있는 거죠? 네. 그 흐름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주가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지난해 좀 등락을 보였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는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주가가 좀 좋았을 때는 AI와 관련된 하이퍼클로백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주가가 다시 빠졌을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한 임팩트가 좀 적어서 실망된 매물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네이버를 저도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연구원님도 네이버를 좀 선호한다. 네. 그 이유는 사실 네이버가 한 2년 전부터
이익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어요. 이익 그러니까 중요성. 예, 근데 2년 전에는 사실 좀 그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이익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외형 성장에 대한 좀 어느 정도는 물러서겠다라는 걸로 시장에서 먼저 읽혔거든요. 네. 그리고 이익에 치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단계가 예전이었는데 예.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현재는 그때 당시에 이익률을 좀 치중하겠다라는 결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도 그렇고 하반기 영업이익도 보면 네이버가 좀 더 잘 나올 것으로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요?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물론 성장 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모멘텀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이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나 내년이 한 15배에서 15배에서 16배 정도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네이버가 PER 하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이기도 가장 하고 낮은 단계에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는 힘들겠지만 2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성장 동력인 지금은 없겠지만 주가가 싸진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훨씬 더 네이버가 좀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로만 보면 퍼로만 보면 카카오는 아직은 조금 네이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카카오는 거의 25배가 지금 현재 넘기 때문에 25배가. PER 정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네이버가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두 분 다 뭐 이렇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선택권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이버를 꼽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플랫폼 회사들의 여러 가지 영업이라든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한 입법 방향입니다. 공정거래가 발표를 했는데 사전에 이런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한 ገብ체를 지정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사후 추정제로 도입키로 했습니다. 자, 이 사전 지정제와 사후 추정제 우선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 결국은 사전 지정제라는 것은 이제 플랫폼의 독과점적인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넘어갈 경우에 사전에 이제 독과점적인 회사로 즉 플랫폼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사전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좀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좀 비유가 좀 적절치 않나요? 예를 들면 향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미리 이름을 정해놓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글로 하겠습니다. 예, 구글 애플 뭐 이런 게 두 이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기업이 구글 애플이다. 예. 이렇게 놓고 이제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겠다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시장을 지배적 사업자로 힘을 남용할 경우에 이제 그걸 감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역시 이제 예상했던 대로 근데 참 재밌는 게 예. 우리나라 국내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하고 사실은 구글, 애플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립적 관계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온라인 플랫폼 속에서는 서로 우군이 돼 버렸어요. 제가 서로 듣기로는. 연합해서 반대를 했군요. 예, 그래서 참 이걸 적과의 동침을 서슴치 않는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그 애국자가 애국심이 있는가? 뭐 가끔 농담입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예.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제 밀어붙였습니다만 이게 이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도 나왔던 제도입니다만 공정위는 이걸 계속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특히 이제 여당이 이제 국힘당조차도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예. 반대하는 그리고 분명히 이제 거기에 사실은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구글, 네이버, 카카오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플랫폼도 예를 들어서 해외 플랫폼을 하려고 했는데 예, 구글 같은 경우 유튜브가 거의 국내 시장에서 3분의 2 이상을 아마 점유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막고 오히려 이제 국내 플랫폼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예. 마치 네이버, 카카오만을 규제하는 것처럼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사후 추정제라는 이제 기준을 이제 공정위가 결국 후퇴해서 알겠습니다. 만들어낸 거죠. 네, 당초 예상했던 플랫폼 공정을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사전 지정하려는 것은 취소하고 사후 추정제로 가자 이런 정책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것으로 오늘 토론의 말미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업체들의 실적, 주가 전망까지 토론을 여기서 마칩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